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영양 부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가장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브루스 에임스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창하신 게 이런 우선권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의 배경이 되는 이분의 이제 문제의식을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대부분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칼로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서 반대로 이런 미량 영양소는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은 이런 미량 영양소 부족을 크거나 작게 가지고 있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뭐 절반 이상, 뭐 3분의 2 정도가 이런 미량 영양소로 인한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암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수많은 만성질환에도 이게 관련이 되고, 이게 뭐 DNA를 수리를 한다거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 작용에 대한 보조요소 작용을 한다거나 하는데 다 이런 미량 영양소가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런 영양소의 문제가 우리 몸의 이런 생리적인 시스템 자체를 와해시킨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우선권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몸에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일단 급한 곳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급한 곳에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약을 복용한 다음 약을 해독하는 데만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만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리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곳들 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암세포가 있는데 그게 잘 수리가 되지 않고 진짜 암으로 번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숨겨진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고 이야기이고, 네,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능의학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하고, 뭐 영양제 시장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이런 기능의학 공부를 하고 해서 이런 영양 문제를 접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할 때 이런 영양 처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 자체가 영양소 결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영양 처방이 필요한 건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은, 어떤 거습요법이든 뭐 어떤 그냥 천연물을 활용한 식이요법을 하실 때 녹즙을 하시던 그 재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똑같이 했는데도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식재료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결국은 영양제를 먹어라 라는 거냐 하면은 꼭 그건 아니에요. 영양제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려 그러고, 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영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은 그 큰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만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아주 근본적인 해법은 뭐인 것 같나요? 영양제를 먹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영양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이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식량자원 관리 자체에서 농업체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뭐가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식량자원 조달 시스템, 농업 시스템 자체에서 이 문제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요, 아주 이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이런 영양제를 먹지 않고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수촌, 블루존 같은 지역들인 거죠. 근데 그마저도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곳이라고 언제나 환경이 안전하진 않을 테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의료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우선은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영양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초반에 항상 이 문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기도 하죠. 제일 큰 통찰력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브루스 에임스 교수님 말씀처럼 제일 큰 통찰력은 그거예요. 현대인의 지금 영양 문제는 칼로리는 지나치게 높고 미량 영양소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지난번 당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영양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로리는 최대한 줄이고요. 적당히 맞추고 미량 영양소는 최대한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나친 건 낮추고 모자란 건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옵티말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걸 이제 큰 원칙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커다랗게 농업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이 건강하지 않은데 사람 혼자서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류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